김밥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저는 막 허겁지겁 아주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서 시작해서요.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우리가 얘기하는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로인데요. 다르게 보면 분명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정도의 그런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기 위해서 제가 한때는 혈액형에 미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치 행위론을 했기 때문에요. 사람의 성격과 사람의 행동 간에는 어떻게 연관이 있고 사람의 성격과 블러드 타입, 혈액형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해가지고 한 4, 5년을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한 딱 5분만 다 맞춥니다. 제가 대부분. 거의 예외가 없어요. A형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A형. B형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B형 이상이 맞네. 그럼 C형 한번 C형 한번 C형이 없죠? 네이버 가셔가지고요. 왜 C형이 없나요? 쳐보세요. 네이버 지식인에 가셔가지고 진짜 쳐보세요. 왜 C형은 없나요? 좋잖아요. A, B, C로 했으면 좋은데 왜 A, B, O가 됐을까? 그렇죠? O형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고 A, B형 한번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A형이 한 28%, 30%, B형도 비슷합니다. 그 정도고요. AB형이 약 10 내지 12%. 대한민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보셔서 다 있습니다. A형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A형 대통령일까요? 김대중 대통령 A 맞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물태우 대통령 노태우 A형입니다. B형 대통령이 너무 많습니다. 4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B형입니다.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이 B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B형이에요. 전두환 대통령 B형입니다. B형하고 싸우면 끝장을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왜 그랬더니 삐삐더라고요 보니까. 오영 대통령 뭐 잘 아시겠죠?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특권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외쳤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있고요. AB형 대통령도 한 분 계십니다.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B형 중에 문재인 대통령도 B형이에요. 네, B형인데요. 우리 보통 AB 하면 사람들이 저거 좀 이상하게 보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AB형입니다. 그래서 A형과 B형의 총 장점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A형 장점 단점이 있잖아요. A형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A형. 예? A형이 섬세하잖아요. 성실하고. 그렇죠? 꼼꼼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단점은 뭘까요? 좀 뒤끝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극단적 선택도 막 하고 막 그럽니다.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중에서 A형도 AA가 있고 AO가 있습니다. AA형, 슈퍼 A형이 있어요. 그 사람 뻔해요. 제가 조사 안 해봐도 압니다. 이순신 장군입니다. 전쟁 중에 일기 쓴 사람은 A형밖에 없어요. 난중 일기 쓰신 분 아니세요? 다 전쟁 중에 진짜 대단한 꼼꼼하신 분이세요. 그렇지 않나요? B형의 장점은 뭐죠? 굉장히 외향적이고 그리고 창의력도 좀 있고 그렇죠? 단점도 있죠. 팍 하잖아요. 싸가지 없다 그러고
유시민 장관이 B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안 물어보려고 그래요. 같은 말을 해도 싸가지 없게 한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B형도 아마 이제 찾아보면 아마 역대 왕을 찾아보면은 아마도 영조 같은 사람이 B형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O형의 장점은 뭡니까? O형의 장점은 굉장히 포용력이 있잖아요. 피를 다 나눠주잖아요, O형이. 뚫만 포용력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봉사주의적, 인동처, 아직 목표지향적. 단점은 뭐죠? 거칠죠. 투박하고 나쁘게 표현하면은 좀 단순무식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AB형이야 뭐 다 가장 장단점 있으면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한번 혈액형이 미쳤다고 그랬었잖아요. 아주 추운 겨울날 망년회를 하려고요. 네 부부들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굉장히 좋은 중국집을 갔는데요. 이 서빙 받는 웨이터가 심한 독감에 걸렸어요. 코가 막 떨어져. 그래서 주문 받는 거예요. 못 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꺼림직한다는데 꼭 지적한 사람은 O형이에요. O형이 좀 정리를 하고 오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랬어요. 나갔다가 이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웨이터를 집어넣었어요. 야, 이건 사례 연구. 처음에 나간 웨이터의 혈액형이 뭔가를 가지고 미쳤다 그랬으니까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7사람이 A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100% B형이다. 대답을 했는데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표지향적인 O형이 끝까지 알아냈어요. 문을 열어가지고 찾아냈어요. 딱 찾아내가지고 바로 뭐 혈액형 뭐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를 좀 드리면서 죄송하다. 우리 그런 건 아니었다.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혈액형이 그랬더니 B형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오늘 다르게 보면 다르게 보인다 그러죠. 좋은 거로 봐야죠. 왜 사람을 나쁜 거로 보냐고요. A형이라는 거로 얘기한 사람의 대부분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소심하고 그래서 했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저 사람은 진짜 A형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A형이면요 딱 코 풀고 들어옵니다. 인사 다 합니다.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A형이에요. O형 코 안 풀고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와요. 개개요. 뭐 코 흘린 걸 가지고 음식이 맛있으면 되는 거지. 무슨 코를 흘린 거 그냥 드세요. 그런데 밉지가 않아요. 굉장히 포용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B형, 왜 B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B형의 장점을 본 거죠. 이 사람은 대안을 찾은 거구나. 자기가 어차피 들어와 봤자 계속 코가 나오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스위치할 수밖에 없다. 다르게 보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신앙인, 우리 가톨릭 신자는 나쁜 게 진짜 나쁜 거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빠 라고 단정 지어버리잖아요. 그건 우리는 신자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김기덕 감독이 있습니다. 이 김기덕 감독은 진짜 해외 나가면 다 상 받아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사마리아, 무슨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그 빈섬 영화 보고 나면 되게 찝찝합니다. 진짜 찝찝해요.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지? 근데 그 사람은 왜 해외 나가면 상을 타느냐 이거예요.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쓰임이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소외예요. 인간이 소외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를 영화한 겁니다. 근데 유럽 같은 데 탈물질주의로 가면서 워낙 물질이 팽배하다가 다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다 버림받고 다 그런 거예요. 김기덕 감독의 아버님은 한국전쟁에 참여했다가 온몸에 파편을 받으신 분이에요. 김기덕 감독은 자기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술 먹고 애들 패고 욕하고. 김기덕 감독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아닐 거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지사지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쭉 나더라 이거예요. 20대 넘어서 30대 애를 낳아가지고 사회에 적응하려면 안 돼요. 엄마 파편을 받았으니까.
자기 존재감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과학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욕하고 술 먹고 패고. 그래서 던진 화두가 뭐냐면 진짜 나쁜 게 나쁜 거냐. 우리는 그런 나름대로의 신앙인으로서 가져갈 때 너무 편견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오만에 빠져 있으면은 우리 헤어질 수가 없다. 그렇듯 오만과 편견 속을 갖고 있는 어떻게 사랑으로 갈 수가 있나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관용이 시혜라고 생각 아닙니다. 관용은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관용입니다. 제가 미국에 딱 박사과정에 들어가가지고요. 첫 시간인데요. 미국 정치론 시간인데 5명밖에 없어요. 딱 그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What is democracy? 너희들은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딱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럴 때니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미국 애들 대답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제 차례가 왔어요. 미스터 킴, What is democracy? 순간적으로 제 머리를 팍 스쳐가는 게 있었어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you're right. 딱 그러더라고요.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be perished in the earth. 국민을 위한 정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1863년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한 연설입니다. 그 유명한 민주주의에 대한 저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끝나고 그랬더니 벼랑간 지금도 그 단어만 나오면 제가 움찔합니다. What else? 또 그 밖에 또 뭐야? 그랬더니 모르겠더라고 저러가. 네? 그러면서 저한테 해준 말을 지금도 제가 정치인들 만나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는 완전한 게 아니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한 것이고 보다 완전한 것을 향해서 나가려고 한다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래 왜 대화하고 타협을 해야 되냐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항상 나는 옳고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100% 줄게. 먹고 떠져. 그거는 관용이 아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토러런스는 상대방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약한 거죠.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진보는 보수는 진보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만델라 정지, 그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27년간 감옥에서 살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같았으면 아마 대통령 됐으면 자기를 억압했던 백인들을 다 아마 쫓아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분은 부통령을 백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실은 밝히되 용서를 해주자. 화해를 해주자.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진실위원회 만든 다음에 과거 잘못한 사람들은 저기 와서 다 고해성사해라. 고해성사한 사람들은 다 100% 용서해줬어요. 저는 우리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 5.18 민주화 운동 속에서 엄청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택시 운전사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저게 대한민국 정부일까라고 의심할 정도로 그 수많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최소한도 고해성사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줍니다. 고통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서 가장 보답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 유명한 우리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부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나본 적은 없지만 우리 차인표라고 하는 탤런트가 힐링 캠프라는 데 나와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자기는 사람이 바뀌었다. 2006년도 전에는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2006년도 가서 아프리카 가니까 못 먹고 헐벗은 애들이 이 자기 얼굴에다가 애벌레를 까는데도 이거를 손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애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 위해서 할 수 있을 게 뭘까. 그래서 한국 컨벤션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11년도에는요. 우리 탈북해서 중국에 있다가
다시 걸려서 북송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은 비참한 생활합니다. 정치 캠프에 끌려가가지고요. 그래서 북송, 여기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어떤 형태든 간에 강제 북송 중지 운동을 했어요. Cry with us. 같이 함께 울어줘야 된다. 탈북자들이 울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함께 울어줘야 한다. 라고 했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야, 저 사람이 그래도 아까 얘기한 식으로 이제 철학이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면서, 이게 바로 consideration, 배려인 거예요. 우리 한번 광고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이동통신 광고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ไอ้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นี่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ปให้แม่ แม่ป่วยอ่ะ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 จ๋านาย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อ้าว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태국텔레콤 회사가 만든 광고인데 나름대로 잘 만들었죠. 이 30년 전에 아주 작은 배려가 어떤 결과가 오냐를 우리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Giving is the best communication. 베푸는 것이 최고의 소통이다. 이 광고를 보면서 제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사랑을 신청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 누가복음 10장 30절 30절까지 나오는 얘기죠. 모두 다 거절했을 때, 강도를 만나 거절했을 때 도움을 주고 그 사랑을 베푼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자일 수가 없다. 왜냐?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다 똑같이 어려운 걸 다 피하고 베풀지 않고 자기가 탐욕에 빠지고, 그런데 어떻게 주님 곁에 갈 수 있나요?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이제 우리는 정말 작은 별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평소에 제가 좀 쓰는 말인데요. 이건 조금 뒤로 가면요. I just might be one person to the world. 나는 이 세상에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일 줄은 모른다. However, 그러나 I just might be the world to one person. 어떤 한 사람에게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한테 베푸는 이 작은 이 배려가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될 수 있다. 희망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같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울어줘야 된다. 함께 울어줘야 된다. 라는 거를 제 6계명으로 했습니다. 7계명은 서로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생명처럼 받들어라. 행복은요, 소유하고 성취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요, 1932년도 미국 하버드 대학교 270명에 대해서 72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참 대형 프로젝트죠. 또 72년간의 프로젝트. 거기에 한 사람이 존 F 케네디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의료에서 한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이 말을 쓴 겁니다. 행복은 성취하고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관계에서 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쓴 겁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실패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당신은 목숨을 끊으려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그때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이거로 MC 스퀘어 자승, 우리 물리학 하신 분도 계시고 에너지 하신 분 많은데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겁니다.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원자폭탄을 만드는 공식인 거예요. 이 원자로에다가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돌리고 그 우라늄 같은 걸 넣으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H는 L 곱하기 R 제곱이라는 공식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만든 공식입니다. 김영준의 행복의 공식입니다. 해피니스, 행복은 사랑 곱하기 관계의 제곱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건희 회장이 저는 행복하다고 보질 않아요. 그 많은 성취와 소지를 했지만 지금은 뭐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지금 뭐 대한민국에는 한때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살아도 죽은 사람 이건희 회장이고 죽어도 산 사람 유병헌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별 소문 다 썼잖아요. 근데 관계가 무너지면 큰형이랑 싸우고 셋째 딸은 자살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뭐예요. 지금 거의 좀 코마 상태에 계신데, 근데 우리 가만히 보세요.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운 관계인 사람이 누굽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또 실수를 하잖아요. 하느님이죠. 아, 참.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이게 관계를 잘못 설정하면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모릅니다. 사랑은 하느님께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으며 하느님께서는 그 안에 계십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하느님과 관계를 만드는 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거가 오더라도, 어떤 어떻게 오더라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어야 된다.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더 동료 관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의 동심원,
봤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아까 얘기한 차인표라는 사람의 일종의 멘토인데요. 김정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나누는 데 있는데 부자도 나누지 못하면 거지고 가난한 자도 나누면 부자다. 이 말씀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에 미쳐 있어요? 제가 우리 기자들한테 전화 오면 그럼 제가 하루에 어떤 때는 막 20통도 받고 그래요. 홍준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철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잘 갈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시진핑이 저럴까요? 뭐 트럼프 진짜 이번에 봤더니 미치광이가 아니던데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트럼프 그런데 그럽니다. 제가 기자한테 김 기자는 뭐에 미쳐 있어요? 물어봅니다. 물론 마약에 미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불광불급이에요. 미치지 않으면 다다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장 미쳐야 될 게 주님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 근데 우리는 주님에 안 미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이상해지는 거지. 주님에 미쳐서 주님의 말을 따르고 주님과 같이 함께하고 그러면 이 사회결이 안 들어도 그냥 저절로 돼요. 그냥 A 받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런데 사회결이 따로 하고 예를 들어서 딴 데 미쳐 있으면은 돈에 미쳐 있고 무슨 이상한 데 미쳐 있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에 미쳐 있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될 수가 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나옵니다. 고기잡이 처음에 기적을 이루셨을 때 그걸 보고 모든 것을 우리 어부들이 버리고 자기 생존 토를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갔다.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쳐야 되는지를 한번 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딱딱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조용필입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혹시 노래 아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그 가사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정말 예술입니다. 누가 쓰셨느냐? 양인자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우리 김희갑 선생님은 작곡하고 양인자 선생님이 글을 쓰시는데 이 양인자 선생님 우리 여기 남성 신자님들 많이 계신 노래방 가면은 많이 부른 노래 중에 하나였어요. 그 겨울의 찻집.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양인자 선생님이에요. 추억 같잖아요. 조용필이 부른 큐라는 노래 가사도 양인자 선생님인데 제가 이 가사를 보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랑이란 이별이 보이는 가슴 아픈 정열. 정열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나? 모두를 이뤄도 사랑을 후회하지 않는 것. 그래야 사랑할 수 있겠지. 내 이 가사를 보고 양인자다. 모든 것을 이뤄도 후회하지 않아야지 사랑인데 너무 쉽게 사랑 얘기를 해요. 그렇죠. I love you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뤄도 하느님께 사랑을 얻을 수 있으면 모든 걸 이뤄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는가요? 그런 놈이죠. 제가 양혜자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좀 만나본 사람도 아니에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것도 제가 레터를 써가지고 만났어요. 참 희한한 학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걸 가지고 나를 그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에서 나온 거냐라는 얘기를 했더니 처음 반응은 그러시더라고요. 김 교수님 그냥 들으세요. 그럼 뭐 따지고 들으세요. 그냥 들으시지. 그런 얘기를 해서 웃었었는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선생님은 대중가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아닙니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에 내가 뿅 갔다 그랬어요. 모두를 이뤄도 사랑을 후회하지 않는. 이걸 변형을 모든 것을 이뤄도 후회하지 않아야지 사랑한다.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이뤄도 후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
하느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죠. 저도 그걸 잘 못하죠. 아마 저 신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실지 모르시겠는데 제 아주 정말 베풉니다. 정말 베푼데요.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에 저는 그때 2월에 군대를 가려고요. 학교를 휴학을 했습니다. 그 2월 달에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요. 자랑스러운 갑종을 받고 기다렸는데 입영 통지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제가 언제 들어갔느냐? 7월에 갔습니다. 2월에 했다 7월 그러면 이게 학기가 안 맞거든요. 왜 늦게 갔냐 그랬더니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하면서 우리 학생들 뭐 전부 다 먼저 집어넣는 바람에 제가 늦게 들어간 건데 그럴 줄 알았으면 한 학기 휴학 안 하고 있을 걸 그런 생각도 했었었는데요. 근데 제 친구가 정말 친한 절친이 왔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꼭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한번 보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뭐 보지 뭐 나한테 뭐 자랑하는 거야? 그랬더니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어딜 가? 가지고 지방이었어요. 군산이었습니다. 같이 가주겠냐? 그러면 너는 지금 백수 아니냐? 내가 백수란 말 쓰지 마라. 나 그 소리 되게 싫어한다. 프리랜서란 말을 써달라. 라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였거든요. 프리랜서니까 같이 가면은 뭐 그 여자 친구가 술도 사주고 막 그러게. 그때는 뭐 젊었을 때 20대니까 뭐 술이라면 뭐 오케이. 근데 의외로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안 갈 수 있나? 다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 응? 왜 몰랐을까? 다 LP판 2개를 딱 끼고 내려갔습니다. 아마 이 판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때 80년 최고 히트를 쳤었던 갔는데 딱 여자친구가 나오는 순간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우리 친구 어머님이랑 거의 흡사판. 똑같더라고요. 이제 근데 제가 너무 실수를 한 거예요.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햇소리를 한 거예요. 너희들 헤어져라.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친구가 와가지고 헤어져라. 너희들은 안 된다. 분단된 조국이 있기 때문에 나이 같은 사람들이 너 3년 기다릴 수 있어? 우리 그때 3년 했었거든요. 그때 고무신 진짜 수태많이 꺾어 신었거든요. 안 되니까 빨리빨리 그냥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햇소리하고 저는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뭐 저는 웃기다 그랬겠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우리 친구가 버림받은 거예요. 야,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근데 꼭 남자놈들은 그러면 꼭 해병대를 가려고 그러는지 또 해병대를 간다고 그래서 해병대를 갔어요. 해병대를 갔는데 이게 장파열이 나가지고 완전히 막 그런데도 오매불망 그 여자친구를 한번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서 수소문해가 이대를 다녔었는데 꼭 좀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근데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잘했는데 일주일 후에 헤어졌냐 그랬더니 오마이갓.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점을 봤는데 점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나쁘냐 그랬더니 자기가 일찍 과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죽는 거잖아요. 일찍 과부가 된다고 하니까. 근데 당신 헤어지죠. 안 된다. 어떻게 진짜 친구를 위해서라도 좀 헤어달라고 빌었어요. 그런데 실은 갔거든요. 가서 즉 만나러 갔습니다. 야,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왜 헤어졌냐면 우리 어머니가 점을 봤는데 일찍 과부가 된다고 해서 헤어졌다 그랬더니 야, 어떤 마음이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같은 신앙인은 안, 그래도 하죠. 우리도 하는데 그때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우리 친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는 살지 않느냐. 그래도 너는 살지 않. 내 이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야, 감동이에요. 감동. 그래도 너는 살지 않느냐. 최소한 또 사랑하려면 모든 것을 잃어도 후회하지 않는 거. 그렇죠? 우리가 그 정도 마음으로서 하느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면요,
이거는 뭐 그냥 우리 표현대로 하면 이런 속된 말씀은 죄송하지만 대박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 손을 잡고 너희들이 이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가 알려주마. 너희들은 매일 이제 성당 가고 교회 가야 된다. 응? 그 전 보지 말고. 에? 어떻게 됐느냐? 너무 잘 삽니다. 너무 잘 살아요. 지금 LA 샌프란시스코에서 너무 잘 산다. 그래서 걔네들 볼 때마다 조마조마했었는데 아주 잘 삽니다. 모든 것을 이뤄도 후회하지 않는 저런 정신으로 가져간다면 뭐가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자, 공동선을 위해서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라는 거죠. 공동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저 교리 동영상 봤잖아요. 공동선이라는 것은 권력남용이라든지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죠.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김영석 교수님의 연세가요 97세입니다. 만으로 1920년생이세요. 그러니까 98세잖아요. 근데 책 제목도 참 좋아요. 100년을 살아보니 딱 맞아요. 100년 살아보니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년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더라.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85세에 선정하셨거든요. 그 제가 그때 계산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러면은 85세 선정했으니까 3분의 1은 주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85세에서 35년, 20세, 20은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한 65세 남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20살까지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공부하고 그냥 따라오는데 다 하셨겠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20을 빼니까 45가 남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 통계에 의하면요. 이게 되게 주목합니다. 우리 여성의 평균 수명이 86세입니다. 14년 앓다 죽는 거로 나와요. 남자의 평균 수명은 82세인데 10년 앓다 죽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재수 없으면 환갑 2번 한다. 환갑 2번 한 거 120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김현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65세부터 75세까지인데 제가 겪어보니까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더라. 성장하는 사람은.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나이 들어서 성장을 하세요? 그 물어봤더니 성장이라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60이 돼서라도 할 때는 성장하는 거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하고 싶은데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과감하게 60세서부터 해라. 공자는 50이면 지천명이라고 했어요. 하늘을 안다 그랬는데요. 60은 이순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기니까 우리 50의 지천명이 아니라 지금은 한 70 넘어야 지천명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그것을 남 눈치 보지 말고 공동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내가 정말 요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조사를 해보니까 리타이어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요리예요. 요리는 참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나는 그 백종원 씨라는 사람을 그렇게 크게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그 사람은 셰프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레스토랑 경영자잖아요. 근데 막 음식을 막 만들잖아요. 막 설탕 집어넣고 뭐 저거 해가지고 뭐 전부 다 해가지고 그런데 백종원 씨가 크게 기여한 게 하나 있어요. 남자도 요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보여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아주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 먹고 싶어서 음식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음식을 한번 우리 사회에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서 한번 줘요. 그 공공선 아닌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힘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요새 얘기하는 바로 윈윈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나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에 의해서 사는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터닝 포인트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동소 중에 한 동소애가 진짜 요리가 취미인 사람이 있어요. 20년도 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20년 전에는 부르면 안 갔어요.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20년을 하니까 요새는 왜 안 불러주나 물어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은 디자인을 전공했는데요. 제가 너무 급히 오느라고 좀 못 가져왔는데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특히 여성분들한테 묵주를 만듭니다. 묵주를 만드는데요. 작품이에요. 작품인데요. 그냥 막 요새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벼랑간 사람이 없어 사라졌어요. 가보면 옆방에서 이거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거를 만드는데 당신이 좋아하니까 계속 만드는데 아주 어린아이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소아물포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의 묵주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아이가 그 묵주를 매일매일 자고 있으면은 그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물론 다른 묵주도 다 좋지만 당신의 성의를 아주 흠뻑 담아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공공선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다 있지만 그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신자로서 공공선을 위해서 할 것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예요. 날리지하고 위즈덤은 다르다. 지식만 믿고 전혀 하지 않아. 두 번째는 우리가 영어로 열정은 패션입니다. 그런데 헌신은 컴패션이에요. 컴패션이 없는 패션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이 컴패션과 결합이 될 때, 열정이 헌신과 결합이 될 때 그것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바로 공공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10계명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딱딱하니까 조성모 좋아하시죠? 네, 조성모 노래 잠깐 듣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만 불러주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속엔 예, 이 노래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좀 보면 내 속에 내가 많으면은 당신이 쉴 것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 속에 너무 많으면은 주님이 쉴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데 주님이 편할 때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속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버릴지를 고민해야 된다. 버려야 비로소 보이고 버려야 비로소 얻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지 버리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탐욕을 버리고 오만을 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게으름을 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집착에 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정치인이요, 아주 우리나라 고승을 만났는데요. 그분이랑 같이 뭐 이제 자기가 곡주를 뭐 한잔 하자고 하면서 곡주를 마시는데 뭐 향, 자기가 직접 담근 향이라고 그러는데 뭐 약초로 해서 만든 거라고 하면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향을 보니까 뭐 수십 가지 약초를 가지고 만든 곡주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한두 잔 하더니 벼랑간 그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보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잔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걸 벼랑 확 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잔이 그냥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결국은 깨져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깜짝 놀라가지고 스님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하신 말이 다들 그걸 안 놓는다는 거예요. 자꾸 안 놓는다. 이거를 놔야지 새로운 걸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집착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수많은 번뇌, 수많은 욕망과 수많은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불안하게 만들고 심한 경우는 병들을 만든다. 그래서 버려야지만이 비로소 얻는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왔으니까 또 선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선물은 좋은 거니까. 오늘 이제 9시에 끝나고 집에 가면 한 10시고 오늘 월요일이고 요새 또 뭐 드라마 또 재밌게 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요새는. 그죠? 그래서 이제 다 옛날에는 그래도 뭐 재밌는 드라마들이 있었는데 월화 드라마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조용히 불을 다 끄시고 작은 불빛 하나 이런 백지 있지 않습니까? 백지. 이 좋은 백지 2장을 딱 가져가셔서 한 장에는 이걸 하면 상관없어요.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하면 왜 못 갈까? 써보세요. 자기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하면 왜 못 갈까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장에는 뭘 쓰냐면 내가 올해 하나를 버린다면 앞으로 1년 내에 하나를 버리면 뭘 버릴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 어떤 사람은 미움하는 감정,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내년도 제야의 종소리를 듣기 전에 그 다음에 그걸 봉투에 넣으세요. 다 적어놓고 그 제야의 종소리를 칠 때 그 봉투를 꺼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정말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그리고 3개만 버리시 보세요. 그리고 천국에 못 가면 절 찾아오세요. 제가 하느님한테 항의할게요. 3개까지 버렸는데 좀 천국에 좀 넣어주시지. 예? 그러면 뭐 5개를 버려라.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힘듭니다. 하나를 버린다는 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버리려고 하면은 이기는 습관이 필요하지만은 버리려면은 제대로 버려라. 확실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것이냐를 한번 보면은요. 이게 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움직일 거다. 제가 맡은 오늘 내용은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치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망가지고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불신받는 이유는 큰 틀 속에서 보면 이 십계명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인들 만나면요 철학이 없습니다. 철학의 빈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교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세상은 이거고 그러기 위해서 같이 합시다. 그래야지 맞는 거지. 무조건 손잡고 도와주세요. 라고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치인들은 끊임없는 네거티브 싱킹이에요. 문재인은 저래서 안 되고 홍준표는 저래서 안 되고 철수는 저래서 안 되고 오늘 유승민 대표 됐지만 너무 까칠하고 저건 완전히 배신자. 전부 다 부정적인 그만 가져가잖아요. 심한 게는 어떤지 알아세요? 난 진짜 정말 웃겼었는데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인기 굉장히 좋았었어요. 지금 물론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었었는데요. 막 열광을 했는데 나중에 대통령 끝날 쯤 되니까 전부 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노무현상이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다 시무룩하고 기운이 빠져 있으니까 참모들이 대통령님 초등학교를 가세요. 초등학교를 가가지고 한번 아이들랑 같이 뛰어놀면은 기운을 받으실 겁니다. 그럼 라떼서 갔습니다. 갔더니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죠. 대통령께서 오셨으니까. 대통령 할아버지 하면서 막 뛰었더라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내 이름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저 새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더니 왜 그런지 아세요? TV에 나오면 부모들이 저 새끼 저거 예?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던 사람인데 그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또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마음의 평화가 아니에요. 마음의 383 다 걸었고 그렇죠? 네 편 내 편 가르고 진영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저거는 악의 축이고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고 내로남불하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대한민국 정치가 3대 병에 걸려있어요. 난치병이에요. 못 고칩니다. 선천성 상생결핍증 환자들이에요. 집단 기억증 환자들이에요. 옛날에 기억을 못해요. 자기가 여당하고 야당할 때 집단 기억 상실증 환자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도덕 불감증 환자들 아니에요? 도덕이 무너지면 정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면 원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더 나아가서는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진짜 함께 울어주고 있나요? 진정으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돼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그 세월호라고 하는 정말 그런 비극적 참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아니 바깥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잃어버린 7시간이가 나오니까 너무 이거는 참담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국민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좀 맺고 있나요? 우리 정치가? 못 맡고 있잖아요. 국민의 관계는 완전히 국민은 평소에는 뭐 막 대하다가 선거 때가 되면 무조건 다 종이라 그러고 종이 주인을 때리면 되나요? 그렇죠? 더 나가서 뭐에 미쳐 있느냐? 엉뚱한 데 미쳐 있잖아요. 권력이나 탐욕하고 부정부패에 미쳐 있고 지역 갈등에 묻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선을 위해서 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계파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전부 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뭘 버려요? 가지려고만 하죠. 권력이라는 게 항상 집중하고 연장하고 싶어 했는데 한 번도 버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정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공동선 얘기하는 연대성, 보조성 원리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거기서는 이 실패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다시 본연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가자. 신앙의 삶을 살자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 사고라고 한다면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념하고 몰입하고 그리고 사회교리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한번 좀 반추해 본다. 그래서 정확하게 또 9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헤어져야 할 시간인데 그냥 헤어지기는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주님한테 미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강불급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미쳐야 미치는 거예요. 미쳐야 미친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제가 미쳐야 하면 여러분들이 미친다 외치면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쳐야! 미쳐야! 제대로 미쳐주시기 바라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